이런 약간 힙하거나 유사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패턴에서 디테일을 부은 거죠. 사실 디테일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는 가장 큰 장점이 핏감이라는 생각을 해요. 입어보시면 아 정말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브랜드예요. 안녕하세요, 하오 김진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여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인트가 되는 팬츠들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보기 전에 뭔가 스타일링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먼저 좀 하고 보는 게 당연히 더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바지 10개 정도를 모아서 한번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은 그래도 꽤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영상 찍을 때와는 또 다르게 지금은 많은 남성분들이 이 팬츠라는 아이템, 그 카테고리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면서 일반적으로 그냥 넓은 와이드 팬츠나 이런 거 말고 턱이 잡혀있는 이런 팬츠들이나 벌룬핏의 팬츠들, 혹은 세미 와이드나 약간 레귤러 핏의 팬츠라고 해도 약간은 섹시한 무드나 디테일이나 부자재로 이렇게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아이템들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느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 보시면서도 이런 아이템들 입기에 조금 아직 부담감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팬츠들을 먼저 보시기 전에 그런 분들에게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하이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내가 봤을 때도 그렇고 누군가가 봤을 때 첫눈에 딱 들었을 때 상의보다 눈에 들어오는 포인트가 적은 카테고리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이런 포인트가 되는 팬츠들을 사용하셔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착장 전체의 무드가 과해지거나 혹은 너무 난잡해지거나 이런 느낌이 상의보다 훨씬 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조금 포인트가 되고 내 착장을 디벨롭할 수 있는 이런 팬츠들을 사용해 주셔도 좋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포인트 팬츠를 구매를 하시고 이런 아이템들을 좀 많이 입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상의라던가 신발 이런 것들을 가져갈 때 내가 지금 착장에서 이런 포인트가 되는 팬츠를 강하게 썼으니까 다른 거는 그냥 무난하게 눌러버리자 해서 뭐 여름철에는 좀 화려한 팬츠에 그냥 무지 반팔이나 이런 것들로 매칭을 많이 해주실 텐데, 이제 조금 그런 것들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포인트가 되는 화려한 팬츠들을 사용하시기 시작하셨잖아요. 거기서 한 스텝 더 나아가서 이런 팬츠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의 의도, 그 아이템을 뽑아내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붙이실 수 있는 다른 아이템들에서도 좀 녹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무난한 아이템들로 무드를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그것도 물론 본인의 스타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무턱대고 무작정 내가 화려한 바지를 입었으니까 다른 거는 과한 걸 쓰지 말아야지, 요렇게는 안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2개 정도 지금 입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이제 시도를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고, 브랜드들을 좀 많이 골랐어요. 뭐 9개에서 10개 이 정도 골랐기 때문에 이 브랜드에서 추상적으로 내가 스타일링으로 옮겨갈 수 있는 부분, 요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서 아이템들을 쭉 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바로 화면 보면서 출발해 볼게요. 출발! 자, 첫 번째로는 마틴 로즈입니다. 마틴 로즈. 지금 우리나라에서 내가 옷에 관심이 좀 있는 사람이고 패션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야 라는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포인트 팬츠에서 가장 많이 골라주시는 브랜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틴 로즈가. 이제 런던 베이스의 마틴 로즈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과감하고 반항적인 성격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90년대 섹슈얼한 문화나 혹은 힙합 문화, 하이 문화 등에서 영감을 받기 때문에 아이템 자체가 포인트로 빠질 수 있는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데서 이런 팬츠류군도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성격이 아이템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저하고 아이템 보시면서 가볼게요. 사실 국내에서 이 마틴 로즈에 좀 빠르게 접하신 분들은 지금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스프레이 팬츠를 제일 먼저 접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퍼플 색깔 썬블리치 데님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페인트 스토크 진, 여기까지도 사실 많은 분들이 입어주시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나왔던 이 블리츠 진이 정말 국내에서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셀럽 분들이 입으시면서 그때부터 뭔가 우리나라 분들의 구매 인식에 마틴 로즈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저는 포인트가 되는 팬츠를 잘 뽑아 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형성이 된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나왔던 뭐 페인트 스토크 진이나 스프레이 진 혹은 썬블리치 데님,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주시는 분들도 이제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저번 시즌에 나왔던 자카드 데님도 정말 많이 구매를 하셨을 거고, 이번 시즌에 지금 올라온 요 워싱이 들어간 팬츠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구매하신 걸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요런 디테일들 말고도 나일론과 데님이 믹스 매칭되어져 있는 요런 팬츠들부터 시작해서 사이드라인에 버튼이 쭉 일렬로 들어가 있는 요런 포인트가 되는 데님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스터드가 들어간 요런 제품들까지 우리나라에서 바잉을 처음 시작할 때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좀 빠르게 접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마틴 로즈 아이템을 굉장히 많이 조금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냥 좀 현실적으로 팁을 드리자면, 키가 크신 분들은 정말 섹시하게 연출하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섹슈얼한 부분. 그리고 저랑 키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작으신 분들은 이 레귤러 핏에서 뽑아낼 수 있는 힙한 느낌을 또 잘 가져가실 수 있는 팬츠가 이 마틴 로즈 아이템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은 90년대 힙한 문화 그런 느낌으로도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다양한 무드로 연출을 하시기에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고, 사실 이번 시즌의 룩북을 봐도 같은 팬츠의 다른 모델들이 서로 다른 핏으로 입은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국내에서 에디키드에서 좀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쪽에서는 컬티즘에서 요새 또 발행을 잘 하더라고요, 신제품들을. 그래서 그쪽에서 할인 코드를 자주 발급하기 때문에 그런 걸 쓰셔서 좀 저렴하게, 혹은 공홈도 세일률이 상당히 밑에까지 떨어집니다. 그때도 좀 득템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연히 Y 프로젝트죠. 앞서 소개해드렸던 마틴 로즈와 사용되는 아이템이 아닐까 싶어요, 이 Y 프로젝트라는 브랜드의 아이템들이. 그리고 마틴 로즈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Y 프로젝트의 아이템도 꽤 많이 구매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Y 프로젝트는 장폴 고티에 밑에서 일했던 글렌마티스가 2013년에 런칭한 유니섹스 브랜드입니다. 유니섹스. 조금 과장하자면 지금 솔직히 제 느낌에서는 구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패션층에서 제일 유니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유니섹스적인 부분에서 약간은 섹슈얼하게 실루엣이나 패턴을 빼버리는 부분들, 그리고 과감한 디테일들과 옷의 그런 기하학적인 구조 부분들이 이 Y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글렌마티스 인터뷰를 제가 한번 찾아서 읽은 적이 있는데, 매일 아침에 카페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옷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편하게 입고 다니는 일상복 같은 것들을 뒤틀고 바꾸고 변형하면 재미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스퍼를 좀 받는다는 글을 제가 봤던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변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띄워드리고 있는 사진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템들을 뽑아내는 브랜드구나 라는 설명이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템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 다 보여드리기도 힘든데, 허리 쪽에 기하학적인 패턴을 써서 안감 부분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이런 팬츠 디테일들이 매 시즌 종류를 바꿔가면서 나오고요. 허벅지에서 대각선으로 들어가는 약간 언더웨어처럼 보일 수 있는 위판과 밑판에 절개선을 넣음으로써 약간 섹슈얼적인 부분에서 포인트를 가져가는 이런 컷아웃진도 있을 거고요. 거기서 이제 이런 컷아웃된 부분에 소재감이나 컬러를 다르게 해서 또 가져가는 이런 아이템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입어주시는 것 같아요, 많이. 이 팝업진, 이 오비 부분부터 시작해서 두 개로 구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볼륨감을 극대화시킨 팬츠라던가, 제가 잘 입고 있는 이런 뒷판에 레이어드가 되어 있는, 혹은 앞판에 레이어드가 되어 있는 이런 팬츠들도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구매해서 잘 입고 있는 이런 크리스탈진까지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팬츠에서 Y 프로젝트를 빼면 정말 할 말이 조금 적어질 정도로 여러분들이 시선을 한눈에 가져가시기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틴 로즈가 좀 더 패턴적인 부분이나 자수나 이런 부분으로 포인트를 뺀다면, Y 프로젝트는 그 패턴을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쓰고 절개선이나 커팅을 어떻게 넣는지 이런 것들로 조금 패턴을 가지고 논다는 생각이 들어요. Y 프로젝트와 마틴 로즈 둘 중에 어떤 쪽에 이제 니즈를 더 가지고 내 무드를 실어서 아이템을 구매할지에 대해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굉장히 국내에서 이제 바잉하는 샵도 많아졌고, 해외에서도 세일률이 좋은 사이트들이 정말 많습니다. H타운 스토어나 이런 데서들도 마틴 로즈 Y 프로젝트를 둘 다 바잉하기 때문에 20-30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30-40만원 정도에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좀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을 구매하실 수 있어서 제가 Y 프로젝트까지 두 번째로 만나봤고, 다음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에크하우스 라따입니다. 에크하우스 라따는 사실 마틴 로즈와 Y 프로젝트에 비해서는 많은 분들이 입어주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시내에서는 상당히 조금 많은 분들이 입어주시고 있는 브랜드예요. 이 에크하우스 라따는 뉴욕 베이스의 브랜드로 마이크 에크하우스와 조 라따 둘이 동시에 설립을 해서 두 명의 이름을 따서 에크하우스 라따라는 네이밍으로 지었다고 해요. 둘이 전공이 달라요. 한 명은 조각을 했고 한 명은 섬유회수를 전공했다고 합니다. 이런 디자이너 둘이 만나면서 텍스처감이나 니트 짜임 혹은 다행 기법으로 조금 포인트를 뺄 수 있는 이런 아이템들을 많이 뽑아냅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포인트 팬츠로 이 에크하우스 라따를 접하신 분들은 좀 처음에 이 수박 바지라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 수박 바지로 접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초록색 페인팅이 뿌려진 팬츠도 상당히 핫딜이 좀 많이 떴던 아이템이라 이것도 많이 입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즌에 계속 거듭하면서
나오면서 다른 라운지 팬츠나 이런 거에서 패턴이나 프린팅으로 포인트를 빼는 팬츠들도 매 시즌 계속 잘 나오고 있어요. 저도 이제 바지를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핏감이 애매한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기장이 정말 길게 나오거나 아니면 라이즈가 조금 짧거나 이런 바지들이 아이템마다 패턴적인 차이들이 좀 있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구매를 하시면 좋겠고, 아직은 그래도 Y 프로젝트나 마틴 로즈와는 다르게 조금 더 마이너한 샵이나 혹은 세일률이 큰 샵에서 이런 팬츠류군 제품들이 끝까지 남아있는 경우들이 아직 있어요. 프란시스 메이나 가맹토리 이런 데서도 세일률이 좋은 걸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세일률이 좀 큰 제품들이 다행이나 이런 게 굉장히 화려한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본인의 스타일로 풀어내고 어떻게 가져가실지 설계가 되신 분들은 또 저렴하게 구매를 하셔서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저와 이 에카우스 라따를 만나봤습니다. 다음 갈게요. 자, 네 번째로는 아우레가시입니다. 아우레가시. 사실 아우레가시는 넣을지 말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따로 다룬 적도 많고, 이제는 뭐 우리나라에서 옷을 조금 좋아하시거나 해외 브랜드 쪽에 이제 조금 입문을 하신 분들도 옷장에 아우레가시 옷은 하나 정도는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면 재밌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뭐 아우레가시라는 브랜드에 대해 굉장히 좀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나 이런 부분들은 아우레가시는 스킵을 하고 아이템을 그냥 같이 한번 볼게요. 사실 좀 재밌는 게 아우레가시가 한 16시즌, 17시즌 이때까지만 해도 이런 포인트가 되는 팬츠들을 시즌의 메인 아이템으로 뽑지는 않았어요. 아우레가시가 한창 굉장히 좀 히트를 쳤던 그런 트랙 팬츠 아이템들에서 사이드 라인에 이제 컬러나 혹은 뭐 자수나 약간의 디테일들을 넣어서 그 정도로 뽑아냈고, 뭐 데님이라고 한다면 페인트를 뿌리거나 워싱을 조금 과하게 뺀 요런 아이템들, 과하다는 것도 막 선이 생길 정도의 그런 워싱이 아니라 진짜 워싱 색감을 조금 많이 뺀 이 정도의 느낌의 팬츠들을 뽑다가 지금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아우레가시의 이런 포인트가 되는 데님들이나 팬츠들을 뽑은 지는 시즌이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찾는 분들이 지금도 많으실 거예요. 이런 아우레가시에서 나왔던 지그재그 팬츠, 스케치북에서 콜드씨가 입었나요? 그래서 또 굉장히 좀 리셋가가 올라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런 것도 있고 이제 크랙이 들어간 이런 페인트 팬츠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막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에서 최근에 나왔던 앞쪽에 컷아웃이 들어간 이런 데님 팬츠나 요번에 굉장히 빠르게 솔드아웃이 되었던 디지털 프린트 데님 팬츠, 이런 것까지 이런 아우레가시에서 나오는 팬츠류분들의 제품이 사실 디테일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는 가장 큰 장점이 핏감이라는 생각을 해요. 뭐 퍼스트 컷부터 시작해서 세컨드 컷, 서드 컷, 풀 컷, 바스트 컷 뭐 이런 식으로 핏감이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고르실 수 있기 때문에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한 번, 그리고 핏적인 부분에서 두 번 거쳐서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조금 고르시는데 수월한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뒤쪽에서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브랜드가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머리를 좀 식힐 겸해서 저랑 아우레가시를 좀 보셨고, 다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헬무트랭입니다. 헬무트랭도 네이밍은 정말 많은 분들이 아세요. 패션에 대해 뭔가 관심이 적으신 분들도 헬무트랭이라고 말하면 아실 정도로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잖아요. 근데 또 막상 아이템을 잘 구매하시지 않는 이런 브랜드라는 느낌을 저는 받는데, 이제 1986년에 설립된 이 헬무트랭은 오스트리아의 디자이너 헬무트랭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브랜드의 네이밍이 됐는데, 진짜 이 헬무트랭은 90년대 그 패션씬에서 이름을 빼고는 도저히 논할 수가 없는 브랜드예요. 이 헬무트랭이라는 브랜드가 차지했던 입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미니멀리즘이나 진짜 다양한 아티스트들과의 콜라보레이션부터 시작해서 옷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 굉장히 파격적이고, 그 당시에 새롭게 보여지는 이런 패브릭들을 썼던 아이템들이 충분히 지금도 입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팬츠류군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일본 옥션이나 아니면 국내에서 이제 세컨핸드 샵이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됐잖아요. 이런 데 들어오는 그런 90년대나 아카이브 아이템들을 보시면 굉장히 예쁜 제품들이 많아요. 지금 무드나 감성에서도 충분히 녹여내실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많은데, 그래서 아이템을 좀 보자면 국내에서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이 나온다라고 인식을 심어준 아이템은 지금 사진에 보여드리는 요 인사이드 아웃진일 거예요. 인플루언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입어주셔서 되게 요것도 그 당시에 구하기 힘들었던 기억이 저는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시즌에 맞춰 나왔던 블리치가 들어간 이런 데님이나 혹은 좀 많은 분들이 입어주셨던 또 페이드 데님, 이런 것까지 브랜드가 친숙하시지 않으셔도 포인트가 되는 팬츠 착장에서 활용하시기 좋은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잉으로 빠진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워싱이 들어간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퀄리티에 따르는 덤처럼 느껴질 정도로 정말 헬무트랭의 아이템들이 입어보시면 아 정말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꼭 헬무트랭의 데님류나 다른 아이템들 혹은 조금 더 흥미가 있으신 분은 90년대 런웨이 사진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알루알리아인데요. 이 알루알리아도 굉장히 조금 친숙하시지 않은 브랜드일 것 같아요. 사실 런칭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입점되어 있는 샵도 지금은 굉장히 조금 적어요. 이제 런던에서 태어난
일단 인도계 디자이너인 요 알루알리아는 2019년에 H&M 디자이너 어워드를 수상하면서 본격적으로 신위에 올라온 브랜드예요. 최근에 좀 굉장히 대두되고 있죠. 에코 패션, 지속 가능한 패션을 토대로 본인들의 그 인도 쪽 문화를 가진 가족들이 90년대에 입었던 컬러감이나 혹은 인도 문화의 영향에서 받은 건 디테일들을 테일러링에 기반을 두고 본인의 아이템들로 표현하는 이런 브랜드입니다. 재활용 패브릭이나 이런저런 남은 원단들을 이렇게 이어붙인 듯한 비대칭적인 구조, 패치워크처럼 보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 원단을 다시 직조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점들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가 되는 디테일적인 요소들을 충분히 발견하실 수 있는 브랜드가 이 알루알리아입니다. 인도의 문화적인 부분에서 보일 수 있는 이런 조금 친숙하지 않은 색감들이 다양하게 들어간 팬츠류군 아이템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좋은 브랜드예요. 저는 특히 이번 시즌에 이 웨이브 패턴이 들어간 이 데님 팬츠가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템도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제 런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성격적인 부분에 앞으로 좀 더 여러분들이 저번에 봤던 알루알리아라는 브랜드가 이번 시즌에는 어떤 팬츠류,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아이템들 뽑아냈을까라고 보시기에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 갤러리아 G스트리트에서 이 알루알리아를 바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실제로 보고 왔는데 상당히 아이템들이 만족스럽더라고요. 니트나 이런 것들 짜임도 좋고, 위에서 보여드린 웨이브 데님 팬츠도 정말 예쁘고요. 그래서 제가 6번째로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알루알리아를 넣어봤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7번째로는 펑체낭인데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컨버스로 조금 더 친숙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구매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 디자이너가 전개하는 이 펑체낭은 아이덴티티 자체가 시선을 끌 수 있는 부분에 맞춰져 있어요. 뭐 패브릭에서 강조된 악센트적인 부분이나 패턴이나 뭐 다행 이런 것들이 애초에 포인트적인 부분에 맞춰져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데뷔한 이 펑체낭은 컬러를 쓰는 데 있어서 아예 죽이는 파스텔 톤이나 진짜 화려한 컬러, 화려한 패브릭들을 의도적으로 언매칭되게 붙여서 포인트를 끌어내는 이런 아이템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다양한 소재감의 패치워크 팬츠들이나 아니면 리바이스와의 콜라보레이션에서 보여줬던 이런 커팅이 들어간 데님들, 초반에 말씀드린 건 컬러적인 부분에 있어서 레드나 아까 말씀드린 파스텔 톤의 그린에 블랙으로 다잉이 들어가는 이런 팬츠들도 잘 나오고요. 지금 보여드린 이런 데님뿐만 아니라 스웨트 팬츠, 조거 팬츠류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색감의 다잉이 들어간 아이템들을 잘 뽑아내는 브랜드예요. 그리고 저는 이번 시즌에 나온 지금 사진에 보여드린 이 워시드 데님이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펑체낭은 팬츠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빠지는 이런 포인트적인 부분보다는 색감이나 다잉을 통한, 그리고 그 색감과 다잉의 색대비나 혹은 컬러감의 대조를 통한 이런 포인트를 많이 뺄 수 있는 팬츠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펑체낭이라는 브랜드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7번째로는 펑체낭을 넣어봤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8번째로는 아리스입니다. 아리스. 이게 발음이 조금 모르겠어요. 어디는 에리스 이렇게 나와 있고 어디는 아리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뭔가 확실한 정답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에는 그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웍스아웃이나 케이스스터디 이런 데 좀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이 아리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아이템들이 많기 때문에 좀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에 조금 무드가 다르신 분들은 생소하신 브랜드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리스는 소피아 프란테라와 퍼거스 퍼스에 설립한 프로젝트 개념의 브랜드예요. 이 소피아 프란테라는 이제 스케이트보드 사일러스에서 디렉터로 일했었고, 퍼거스 퍼스는 이제 반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플러스 스케이트보드 이런 데서 그래픽 디자인을 담당했던 분입니다. 이탈리아의 하이 패션과 스트릿 씬의 중간 지점, 조금 세련됐지만 스트릿한 아이템들을 뽑아내는데 그 중간 지점을 잘 맞춰주는 브랜드예요. 그래픽적인 부분들이나 혹은 핸드페인트, 다잉 이런 부분들이 팬츠에 상당히 좀 재밌게 들어가 있는 아이템들이 많아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 이런 다잉이 들어간 데님이나 스웨트 팬츠들부터 시작해서 타이다이로 포인트를 빼는 데님들, 이런 체인 프린팅이나 지브라 패턴이 들어간 이런 팬츠들, 사실 핏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스트릿하다고 해서 굉장히 와이드하게 나오는 그런 방방한 핏감 이런 것들보다도, 그리고 또 세련됐다고 해서 너무 슬림하게 빠지는 이런 핏감 말고 좀 내려 입었을 때 힙하게 연출할 수 있는 약간은 아까 말씀드린 마틴 로즈 같은 느낌으로 핏감을 연출하시기에 좋은 바지들이 많이 나와요. 화려한 포인트가 들어가는 디테일들 속에서 주변에서 안 보이더라고요. 뭔가 포인트 팬츠를 입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리스라는 브랜드가 상당히 좋은 제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주변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왜 좀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국내에서도 사실 지금 웍스아웃이나 뭐 에크로에서 바잉을 해요. 상당히 제품군도 많이 바잉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케이스 스터디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좀 TMI를 하자면, 제가 친한 형생이나 요 아리스 그 다잉이 들어간 팬츠를 생일 선물로 사줬었는데, 그 당시에 선물 줬을 때는 살이 쪄서 못 입는다고 저한테 그랬었는데, 김홍민 씨 보고 있으면 답글에 달아주세요. 이제 살이 빠져서 입으실 수 있는지. 그래서 팬츠류고 외에도 반팔류 제품들도 상당히 예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반팔 아이템 얘기할 때 한 번 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티스. 이티스는 정말 이티스에서 나오는 벤츠라는 핏의 바지를 제가 입이 아프게 추천해 드렸었죠. 실제로 이티스 벤츠를 구매하셔서 저한테 너무 만족스럽다고 이제 인스타 DM 오신 분들이 꽤 계신데, 그런 것들 보면 저도 굉장히 뿌듯하고 이런 브랜드예요. 이티스라는 브랜드가 이제 2013년에 시작한 이 이티스라는 브랜드는 출발 자체를 신발 브랜드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티스의 마더화나 이런 것들이 주력 아이템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신발이 조금 더 친숙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티스라는 브랜드가 1990년대에 스케이트와 스트링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만큼 의류 피스들 중에서도 힙한 연출이나 좀 유스한 연출 혹은 유니크하거나 이런 디테일들을 쓴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는 브랜드거든요. 흔하게 볼 수 없는 와이드한 핏감에 코티드가 들어간 이런 데님들 혹은 스티치를 굉장히 두껍게 때려 넣은 이런 팬츠들로 시작해서 제가 자주 설명드리고 있는 이런 이티스의 벤츠, 그 벤츠라는 핏감에서 다양한 색감들, 뭐 그냥 데님이나 그레이, 자수, 아니면 요원시에 나온 사임러스 데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오는 브랜드입니다. 뭐 벤츠 핏뿐만 아니라 조금 더 와이드한 타이탄이라는 핏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컬러감이나 디테일이 들어간 아이템들이 똑같이 잘 나오고요. 그래서 일단 핏감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만족도가 좋았던 브랜드고 지금도 굉장히 잘 입고 있는 브랜드예요. 이런 약간 힙하거나 유스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패턴에서 거기에 이제 코팅이 들어가고 프린트가 들어가고 디테일들이 들어가니까 확실히 포인트가 되는 팬츠가 되는 이런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핏이 보정된 상태에서 디테일을 부은 거죠. 계속 똑같은 패턴의 제품에다가. 그래서 이 이티스는 지금 고음에 들어가셔도 좋고 웍스아웃이나 에딕티드에 가시면 실제로 입어보실 수 있습니다. 뭐 핏감을 제가 입이 아프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입어보시고 그 핏감을 좀 한번 보시면 더 구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와 이 이티스라는 브랜드를 만나봤습니다. 자, 이거는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이건 제가 너무 구하고 싶어서 사실 넣어봤어요. 이제 마수라는 재팬 브랜드예요. 마수라고 재팬 브랜드인데 사실 마수라는 브랜드가 국내에서는 굉장히 뭐 알려지지 않았고 제가 국내에서 뭔가 노출되는 그런 거에서 본 거는 로꼬 씨가 나올 때 이 마수의 플라워 패턴 자켓을 입고 나오셨더라고요. 그거 보고 좀 굉장히 놀랐는데 그 팔레트 아트라이브라고 행사를 했던 시기에만 팔았던 이 아가일이 들어간 데님이 있어요. 지금 사진 보시겠지만. 그래서 혹시나 이 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혹시나 주변에도 있으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연락을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레귤러 핏감은 아니에요. 레귤러 핏감은 아니고 좀 스키니하게 빠지는 이런 정도의 핏감인데 저 아가일 패턴이 들어가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냥 데님에 블루가 들어간 거나 혹은 화이트에 블랙이 들어간 이런 패턴들이 너무 예뻐서 제가 또 요새 최근에 본 아이템 중에 정말 예쁜 게 뭐가 있나 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는 좀 머리도 식힐 겸 요 마수라는 브랜드의 데님을 봤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다 보셨어요? 이렇게 해서 저랑 꽤 많은 아이템들을 보셨습니다. 브랜드를 10개 정도 보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 팬츠를 이제 트라이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혹은 지금 포인트 팬츠를 입는 데 있어서 약간은 착장에서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좀 통틀어서 핏감, 대체적으로 이런 포인트가 되는 팬츠들이 너무 와이드하거나 너무 슬림하거나 이랬을 때 그런 포인트적인 부분이 강조되거나 핏감과 어울려져서 조금 과해 보이는 이런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조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브랜드들이 100%는 아니지만 핏감적인 부분에서 실루엣을 예쁘게 빼지 뭐 핏을 굉장히 와이드하게 하거나 슬림하게 하거나 이런 브랜드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핏감적으로도 그런 포인트적인 부분들이 붙었을 때 이 아이템이 과해질 수 있겠다 혹은 좀 약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브랜드 말고도 다른 브랜드를 구매하실 때 조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사실 오늘 소개해드렸던 브랜드들이 좀 가격대가 있는 브랜드들은 맞아요.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 좀 들어오는 샵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의 브랜드들이고 국내 도메스틱에서 나오는 좀 화려한 팬츠들로 스타트를 끊으신 분들이 조금 더 가격대가 높은 혹은 조금 더 네이밍이 있는 브랜드에서 포인트가 되는 이런 팬츠류군들을 찾을 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고, 자주 시내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런 브랜드들이 나왔는데 제가 이런 브랜드들을 이전 시즌 제품부터 지금 시즌까지 본 이유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흐르고 흘러서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시게 됐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조금 생소한 브랜드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나올 아이템들을 보시면서 아이템들을 좀 빨리 캐치해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담아봤어요. 오늘 영상에 나온 제품들을 한눈에 조금 보기 정리가 잘 된 사이트 링크들을 제가 영상 더보기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생기신 브랜드는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이 있지는 않지만 지금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이런 포인트 팬츠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저의
여러분의 그냥 생각,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궁금하신 분은 댓글에 링크랑 같이 걸어주시거나 이제 카페 바이올낫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것도 같이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제대로 된 영상으로 여러분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